네, 캐논 슈어샷 Z90W라는 카메라입니다. 네, 배터리를 먼저 넣어봐야죠. 예. 배터리는 이 측면에 배터리 커버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뻑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뻑뻑해야지 잘 안 빠지는 게 맞고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CR123A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면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실 때는 렌즈 커버를 끝까지 잡아 당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끄실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켜실 때는 끝까지, 그 다음에 닫을 때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열면은 이렇게 열리고, 살짝만 닫아도 닫혀요. 꺼져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필름을 바로 넣어 볼게요. 필름을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필름을 여기까지 넣어라 라는 표시가 있어요. 안에 보이시죠? 거기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필름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만 안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표시선까지. 네, 이렇게 수평이 잘 맞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닫아 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잘 로딩이 되면은 1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이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장을 찍을 차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데 1이라는 숫자가 안 뜨고 그대로 0으로 돼 있으면 필름 로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게 넣어서. 그럴 때는 필름실을 다시 여시면은 처음에 넣었던 상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알맞게 해서 넣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1이라는 숫자가 뜰 거예요. 예. 그리고 촬영은 이렇게 스위치를 열고, 렌즈 커버를 열고, 렌즈 커버를 여실 때 저도 가끔 하는 실수인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게 돼요. 이게 카메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잡게 되는데, 렌즈 커버를 여실 때는 여기 측면을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플래시가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어요. 보면은 이 카메라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28mm부터 시작되는 화각이에요. 이 28mm부터 시작이 되는 건 꽤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사체를 찍을 때 좀 분명히 넓게 찍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38mm, 일반적으로 35mm, 38mm가 가장 많은데, 그런 화각보다 훨씬 더 넓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28mm부터 시작되는 줌 카메라는 저는, 일단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캐논 카메라기도 하고 잘 만들기도 했고요. 이 카메라는 꽤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그런 카메라고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퍼스널 모드 보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뭔가 굉장히 기능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오토 모드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은 밝은 곳에서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는 플래시가 터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셔터 눌러서 초점 잡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이게 반셔터를 눌렀을 때 이 초록색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초점을 잡지 못했을 때 깜빡깜빡거려요. 그래도 누르면 촬영됩니다. 지금 여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앞에 피사체와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초점 거리가 너무 짧을 때, 너무 피사체하고 너무 가까울 때, 그 다음에 하얀 벽지처럼 피사체가 굉장히 밝을 때, 그때는 초점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초점이 잘 잡았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 불이 그냥 점등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잡혔을 때 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플래시가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은 플래시가 터져요. 제가 일부러 어둡게 한 거군요. 자동 모드지면은 어두우면 알아서 이 카메라가 플래시를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플래시가 필요할 때 바로 셔터를 누르면은 안 돼요. 여기가 충전 중일 때는 이 아이콘이 깜빡깜빡거려요.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플래시를 바로 또 연속으로 터뜨리는 건 안 되고요.
예, 그건 모든 카메라가 그래요. 플래시가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깜빡깜빡거릴 때는 충전 중인 거고, 꺼지면은 이제 플래시를 터트릴 수 있겠죠. 이게 오토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캐논의 베스트샷 모드라고 야간 인물 촬영. 그 다음에 그냥 인물 촬영. 그 다음에 접사. 예, 접사 모드. 접사가 몇 센치, 접사가 제가 아마 그 제품 설명에 그 적어 놨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이 접사 모드에서는 최소 초점 거리가, 네, 45cm네요. 45cm 거리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인물 촬영 모드는 이 거리에 따라서 반셔터를 누르면은 그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줌이 알아서 되는 그런 모드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반셔터를 이렇게 피사체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피사체는 1m, 어떤 피사체는 뭐 5m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꿔가면서 반셔터를 눌러 보시면은 줌이 왔다 갔다 그 피사체에 맞게끔 줌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 모드인데 잘 사용하지는 않게 되는 모드고요. 이건 야간 인물 촬영 모드. 야간 인물 촬영 모드는 이제 그냥 어두운 곳에서 인물 촬영을 할 때 플래시를 터트려요. 그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물은 하얗게 나오고 뒤에 배경 까맣게 나와요. 근데 이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플래시가 조절돼서 터지기 때문에 인물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인물 잘 나오고 뒷 배경도 어느 정도 식별했을 정도로 나오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모드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좀 세부 설정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스팟 측광, 야간 촬영인데 예, 스팟 측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호 감소, 플래시 점호 감소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은 응용해서 한번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드는 사용하실 때는 이 모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모드에서도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접목 감소 선택할 수 있고 스팟 측광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스팟 측광은 그러니까 역광이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암비가 강한 그런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검색을 해 보시면은 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스팟 측광 모드예요. 이것도 정목 감소, 그 다음에 정목 감소 선택이 가능하고요. 플래시 정목 감소 선택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RT 모드, 이 리얼타임 모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나 뭐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 그런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반셔터를 누르면은 바로 초점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냥 촬영을 하면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촬영을 할 때는 리얼타임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퍼스널 모드, 예, 커스텀 모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플래시를 터트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낮에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플래시 금지로 찍을 거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드 버튼을 눌러서 예, 설정을 해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항상 전원을 켜고 껐을 때 플래시 금지로 예, 되어 있겠죠. 보통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이거 기억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오토 모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카메라는 퍼스널 모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나는 스팟 측광으로만 촬영을 하는데 스팟 측광에 그리고 플래시 금지, 그러면 나 이렇게 촬영을 할 거야. 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 그 다음에 와이드, 그리고 셀프 타이머 기능 말씀드릴게요. 버튼을
세브 타이머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때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깜빡깜빡거리다가 10초 후에 촬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있었네요. 이게 퍼스널 모드에서 보시면은 여기 셋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플래시 금지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1.5 스탑 보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점목 감소 모드, 그다음 플래시 강제 발광 모드 이렇게도 세팅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그냥 퍼스널 모드에서는 강제 플래시 모드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모드 버튼 한번 누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정 기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그러니까 P47을 기준으로 P47가 어두울 때는 플러스 1.5, 그러니까 역광에서는 P47가 굉장히 어둡겠죠. 어두울 때는 1.5, 그다음 P47가 밝을 때는 다시 한번 누르고 줌이 되네요.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나? 잠시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선택 안 하고 마이너스 1.5 스탑은 피사체가 밝을 때, 좀 밝다고 느낄 때 그때 촬영해 주시면 돼요. 전목 감소, 플래시 강제 발광, 플래시 발광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플래시 발광 금지로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해 놓겠죠. 그리고 IT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셋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다 세부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서 찍진 않겠죠. 보통 오토 모드나 아니면은 퍼스널 모드로 가장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팟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드 버튼 한번 더 누르면은 이제 꺼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줌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위에 이거는 이제 시도 보정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디옵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뷰파인더에 눈을 가까이 갖다 대고 이걸 조절해서 자신의 시력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4장짜리 필름을 넣었고요. 끝까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네, 끝까지 찍게 되면은 알아서 플래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필름 대감기가 됩니다. 그래서 필름 카운트의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표시가 나오면은 대감기가 다 된 거고요. 스위치를 내려서 필름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별건 아니에요. 오래 필름 카메라를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실 때도 이렇게 팍 열면은 이쪽 부위에 충격이 가서 깨질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충격이 가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필름실에 여기 버튼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충격이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다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선들이 있어서 이 전자적인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필름실 여실 때도
강하게 여실 필요 없이 그냥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이쪽에 충격이 안 가게 해주셔야지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닫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필름 카메라는 또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당연히 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잘못 떨어뜨리면 한 방에 고장 나기도 하는데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격에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오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